안녕하십니까. 금년부터 늘봄 교실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과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고자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께서 전국에 최초로 늘봄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이금선 위원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 이금선입니다. 예. 봄하면 항상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늘봄 교실이라는 게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참 이름도 아름답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전국에 최초로 지금 늘봄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제정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늘양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늘봄학교에 대한 운영조례에 이제 교육감의 책무를 담았고요. 네. 안전에 대한 귀가시 안전에 대한 거를 이제 조례에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조례 내용 중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도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게 잘 적용되면서 특히 그 학생들의 안심 귀가 지원 사업 이거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단히 실질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양 사건이 있은 후로 학교 늘봄 학교에 가서 현장도 가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제 학부모한테 인계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늘봄이나 돌봄을 신청하는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직접 보호자가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대신 이제 와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혼자 귀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학교 안에서 하늘양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동선을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직접 인계하는 거로 해서 직접적으로 인계할 수 있게 이제 조례에 이제 담은 내용이고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하늘이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우리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방지 차원에서 네. 만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애들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혼자가 아니고 학부모님도 조금 변화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조금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이들을 우리가 예전에 아프리카 속담에 네.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키워야 된다는 네.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겼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격을 좀 모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나 또는 선생님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믿고 함께하는 신뢰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전에 이제 어린이집 운영할 때 네. 제일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아, 물론. 네, 이런 신념으로 해서 예, 예. 학부모님들 면담도 예. 하고 했었거든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또 이제 복지환경 그 소속 시원으로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초등 돌봄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그 간식, 급식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개선책 제시했었고 예, 예. 그러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학교 급식에 대해서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대안학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관련해서 이제 급식을 이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시정 질문을 해서 답변 사항을 들어서 이제 급식을 좀 지원 지금 하고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봄센터에도 방학 동안에 급식 지원을 일단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방학 동안만 먼저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초지일광 이렇게 좀 소외된 부분 우리가 미처 손보지 못하는 부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역할이었네요. 정치인들이 원래 표가 되는 걸 한다잖아요.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쪽을 많이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하여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그 학비라고 할까요? 그 교육비 이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금이라든지 체육복, 교복, 학용품 등등 구입 이런 것들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부담감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교육복지를 위해서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또 제정하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교복비 지원 조례는 원래 교복은 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특수교육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예. 교복을 지원하지 않았던 거를 제가 이제 조례로 해서 특수교육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시청의 지역 이제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완해 주신 그런 역할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받는 아이들 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도 갖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청소년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하지 않게 또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국민으로서 받을 권리를 당당하게 받는 거다라는 의식 개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사실은 활용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홍보나 또는 문화적인 측면 이런 점의 고려는 어떻게 또 뭐 대안이 좀 있으셨나요? 학생들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그 세모녀 사건 네.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힘들어졌을 때 이 관에다가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존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잘 몰라서 또 이렇게 못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계속 제가 구의원 때부터 이쪽 복지 사각지대나 복지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홍보에 대한 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학생들은 이제 혹시 이제 뭐 급식 같은 것도 네. 무상으로 네. 급식을 할 때 차별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이 아까처럼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어서 네. 급식 그 단가라든가 그 카드 색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똑같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색도 같은 색으로 해야 되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예, 예. 발언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심하게 이렇게 누가 차별받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학부형들이 이런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반응도 좋고 근데 또 학부형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사교육부가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뭐 지원 이런 생각은 혹시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음 같아서는 사교육비 지원하고 싶죠. 예. 학원비가 좀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학원비를 일률적으로 뭐 얼마씩 지원한다면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좀 그 힘든 데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간숙 좀 가정적으로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예, 그럴 예. 것 같은데 사교육비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또 공교육에서는 사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사교육비를 지원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서울 대치동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집중력 강화 음료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약 음료 시음화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학부형님이나 사회인들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때 뭐 이런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사이버 유해 환경 이런 것이 어른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마약 도박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도박도 많고 이제 마약도 이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5분 발언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해서 교육청 쪽에도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준산경찰서에 이제 그 청소년 도박 관련해서 네.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전문가도 있고 이제 학교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 네. 담당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에 있고 앞으로 이제 조례를 또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의정활동 쪽에서는 이제 조례 개정, 특히 이제 어떤 면에 이렇게 중점을 둬갖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시정 질문이나 이제 5분 발언은 이제 시장님이나 교육감 쪽에 해서 네. 이쪽에 관심을 가져라. 지금 학생들이 이런 마약이나 도박에 많이 빠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앞으로 홍보를 하든 이제 교육을 하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발언을 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교육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많은 것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교육청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오랫동안 사회 경험과 또 구의원 의정 활동 또 시의회 이렇게 오셔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갖고 계신 그동안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하면 인구 감소 문제잖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그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
하면 0.7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구 소멸까지 이게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평상시 이 해법을 어떤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전방 이 의정 활동에서 다자녀 과정 그 관련 조례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좀 한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이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국회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아이들 수가 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에 있을 때부터 제일 처음 한 조례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를 처음 구에서 했었고 시에서는 제가 오자마자 다자녀 기준 조례를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그래서 대전시에서 하는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네. 바꾸는 조례를 했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둘째로 바꾸는 조례를 이제 두 개를 이제 교육청 거와 시청 거를 했는데 원래 법보다 좀 먼저 규정을 한 상태예요. 이거는 그래서 둘째부터 대전시에서는 그 지하철 무료라든가 뭐 공영주차장 뭐 50% 할인 무료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다자녀 기준 조례는 이제 전에 셋째까지 주던 걸 이제 둘째부터 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거하고 이제 현장학습비 그 지원을 해서 부모 부담을 이제 줄이는 방법을 해서 다자녀 기준 조례를 먼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뭐 결혼지원금 같은 걸 해서 그런지 우리 대전시가 결혼하는 수가 신혼부부 많다고 수가 하죠. 워낙 많이 예, 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전환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지원율도 많고 이래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선 또 지역구 관련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구가 유성 쪽이시죠? 그 제가 알기로 관평동, 전민동, 구죽동. 또 구죽 네. 이렇게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지역이 이제 인구도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럼 뭐 아침 출퇴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 뭐 이런 때 보면 굉장히 교통 문제라든지 또 그 주변의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각 동마다 조금 다르지만 민원 제기된 것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체 사업도 많이 하셨고 해결을 하셨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구는 교통 문제가 좀 심하고 네. 또 악취 문제, 환경시설이 그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 신탄진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이제 악취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고요. 일단 도로 문제라고 하면 이제 버스가 그쪽이 이제 구죽관평 전면은 좀 교통섬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은데요. 거기 지금 버스를 제가 이제 노선을 좀 하고는 싶은데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버스 부분에 제작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로 부분은 그 후반 건설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가 한 3,800세대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성대로 2구간 예. 지금 그 구간을 지금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중인데 11호 이번에도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화암동까지 해서 이제 그 유성대로 2구간이 이제 완공이 되면 그나마 조금 복잡한 게 조금 풀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청벽산 사거리 거기서 이제 전민동 엑스포까지 예. 그 4차선 내는 도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네.
또 시내버스도 세종 연결하는 광역버스도 뭐 확보하셨다라는 아, 그런 얘기. 제가 확보는 안 했고 원래 이제 제한 예, 지금. 1001번 버스가 이제 있는데 원래 세종시에서 8대, 이제 대전시에서 8대인데 예. 이제 그 정류장 문제,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을 이제 1001번 버스가 이제 서는 데를 이제 다시 이제 정류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버스 이제 시간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 설치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1001번 버스가 안서구 지나가는 데를 이제 그 관평동 쪽에는 이제 2단지 앞에 이제 차를 서게 해주는 것도 하고, 특구 2번 버스는 또 로제비앙 앞에 서게 해주고, 이런 부분도 다 잠깐 서는 것도 노조하고도 다 협의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제가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통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그 환경 문제 이런 쪽에 이제 저쪽 한 지역 부죽 쪽인가요 주로 그쪽에 이제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도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금고동 지역에 그 하수 처리장부터 해서 이제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게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악취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었고, 거기는 이제 악취 관련 제가 간담회도 이제 그 주민분들하고 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예산을 좀 세웠어요. 예산을 세워서 특별보금을 이제 4억을 원래 12억 정도를 했는데 4억을 좀 받아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대전시에서 이번에 2억 한 8천 더 세워서 한 6억 8천 정도로 해서 이번에 악취 관련해서 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대덕구에 있는 산단이나 우리 이제 쓰레기 그 처리장 쪽에 그 배출구에 뭐 기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면 거기서 이제 악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야 악취 문제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일단 설치해보는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많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이제까지 우 위원장님께서 뭐 구의원을 통하고 또 시에 와서도 복지위원회 또 교육위원회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연계성이 시 이렇게 해오셨는데,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 그리고 계속 이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그런 것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 의정 활동이 벌써 구의원부터 하면 11년 차거든요. 야, 11년 예. 동안에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이제 많이 해결을 해왔는데, 뭐 도로도 개선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지금은 악취 관련 민원이 네. 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네, 비해서 엄청 많이 줄은 줄었고.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악취 관련 TF팀으로 그냥 운영을 했던 네. 거를 조례로 또 제가 만들어서 네. 위원회를 이제 또 구성하게 해서 계속 이제 만나서 민간 협의체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악취 문제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관련은 제가 이제 학교 폭력 관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학교 폭력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는지를 봤더니,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학교 폭력 하면 좀 심한 경우만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이들이 싸우고 나서도 기분이 나쁘면 그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저는 이제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최대한 없애는데 전 주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버스 등차.
아까처럼 이제 버스를 증차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노선을 증차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도 지금 제가 우리 관평동이나 구죽동, 전민동은 대전역 가려면 네.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네. 제가 이제 시정주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예, 여러 가지 뭐 아이들 아까 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게 돌봄에 대한 영역에서도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거에 좀 제가 뭐라고 하지 그 혜택을 보게 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럼요. 어린이집 제가 이제 보육하고 교육 쪽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네. 그쪽 관련해서도 보육을 많이 끌어올리기도 했어요. 끌어올려 놓고 해서 자부심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가분이 오셔서 왕성한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